오늘의 리뷰는 바로 오렌지캣의 프라모델 테카맨 블레이드의 소울 테카맨 2호기 23년 5월달에 발매 예정인 소울 테카맨 2호기입니다. 국내 예약가는 58,000원이고요 오늘 리뷰 아세마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렌지캣이라고 하는 제조사가 예전 몇 년 전부터였죠. 이제 오리지널 프라모델로 시작을 해서 그 근래에는 테카맨 블레이드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테카맨 블레이드, 테카맨 이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소울 테카맨 2호기가 나옵니다. 이 오렌지캣의 프라모델은 제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조립도 수월수월하고 손도 안 피곤하고 괜찮은데? 좀 놀라기도 했어요. 지금 굉장히 좀 당황하면서도 놀라우면서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좀 어라? 내가 알던 게 아니네. 막 이런 느낌도 있고.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거는 선행 샘플이다 보니까 박스가 없이 왔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사전에 좀 찾아보니까 구성에도 보면은 습식 데칼이 포함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선행 샘플에는 습식 데칼도 포함이 되어 있진 않았어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성 한번 봐야겠죠? 제가 좀 놀랐던 게 이 스탠드였어요. 찾아보니까 테카맨 이블 때부터 들어가는 스탠드더라고요. 근데 모양이라든가 스탠드 이제 가동 방식 자체가 제가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형태예요. 근데 한층 더 좀 업그레이드된 형태더라고요. 일단 조인트 부분은 이렇게 원형 조인트로 되어 있었고요. 요거를 끼워서 위에다가 테카맨으로 올릴 수 있는 조인트를 장착하는 형태. 그리고 옆에 돌기가 있어서 요걸 누르면 이렇게 가동을 시킬 수가 있고 일정 각도에서 이제 반대쪽에서 눌러줘서 이제 각도를 고정하는 형태.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리고 기둥 자체도 이렇게 앞에서 이제 락을 풀고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부분에서 락을 걸면은 딱 이렇게 멈추는 형태. 그리고 아래쪽 이 바닥 쪽이 좀 특이했어요. 일단 스탠드 밑을 보면은 웬 파츠 하나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에서 봤을 때 역시 여기도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를 눌러주면은 락이 풀리면서 이제 앞뒤로 슬라이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부분 참 놀랬고요. 보면은 파츠를 살짝 벌려보면 안쪽에 여기도 돌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반대쪽에서 레버를 눌러주면은 이 부분도 이제 위치가 고정되는 거죠. 슬라이드가 안 되게끔 하는 고정 장치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간 지지대 부분에 웬 홈이 파여 있는데 테카맨 이블 이 전 제품이었죠. 테카맨 이블에서 이 크리스탈을 끼워 넣는 이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스탠드 부속품 중에 여기다가 웬 고리를 만들 수 있는 파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매뉴얼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남는 건가 봐요. 그리고 이 다리 사이 가랑이를 지탱해주는 요 스탠드 조인트도 있습니다. 세 가지 사이즈로 사이가 넓어지냐 좁아지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스탠드는 이렇고요. 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면은 테카맨스럽게 굉장히 날카로운 손톱 요런 디자인의 손이 한 세트 편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장손도 한 세트 더 들어가 있는데 잘 보면은 뭐 디자인 좋습니다. 좋고 뭐가 다른 거지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인트가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니까 손잡이의 디자인이 원형인 무장을 손에 쥘 수 있게끔 해주는 손입니다. 반대로 기본으로 장착하는 손은 각이 져 있는 손이에요. 원형이 아니죠. 남는 파츠로는 눈의 클리어 파츠랑 손등 한 세트가 남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소울 테카맨 2호기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 지구제 테카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말이 지구제 테카맨이지 그게 아니죠. 굳이 따지면 약간 파워슈트 같은 형태예요. 안에 사람이 변신을 한 게 아니라 입은 거죠. 파워슈트를 입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계적이고 직선적이고 각진 그런 디자인이 다른 원조 테카맨들과는 다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뒷모습을 보더라도 이런데 빨간 색깔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앞면도 이런 뭐 프레임 같아 보이는 부분도 살짝 각진 형태의 디자인에다가 뭐
예, 제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솔테카벤의 모습이긴 하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 오렌지캡 프라모델이 사이즈가 좀 큽니다. 자를 딱 대보면은 머리까지가 한 20cm, 한 20cm, 어깨까지가 한 21cm. 예, 요 정도로 사이즈가 꽤 큰 편이거든요. 이전에 발매됐었던 테카맨 블레이드, 테카맨 이블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하더라고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부터. 이 테카맨 블레이드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잘생긴 얼굴입니다. 아주 이쁘거든요. 오렌지 캣에서는 그 디자인을 좀 더 극대화한 느낌도 조금은 있었는데 솔테카맨도 굉장히 멋있게 잘생기게 잘 나왔네요. 일단은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눈 부분 있죠? 클리어 옐로우 내부는 제가 샤인 실버로 클리어 안쪽을 칠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빛 반사가 더 이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 외에 기본적으로 클리어 색깔은 다 들어가 있고요. 다 파츠 분할. 스티커 일절 들어있지 않고요. 도색 파츠 일절 들어있지 않아요.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에 있는 이 클리어 레드 점점점 이것도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이마에 클리어 레드 물론 다 되어 있고, 딱 진짜 정말 딱 먹선만 넣었어요.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꽤나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뒤통수도 보면은 디테일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통, 확실히 그 앞으로 삐쭉하게 이런 튀어나온 디자인은 굉장히 인상 깊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좀 소름 돋았던 게 덕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흉부 안쪽 여기도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좀 놀랬습니다. 야, 여기까지 분할을 해주는구나. 이건 뭐지? 막 굉장히 작은 부품이 있는데 이게 뭐야 했는데 여기 가슴에 들어가는 부품이었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흉부 아래쪽으로도 굴곡진 느낌이 굉장히 좋죠. 안쪽으로 오목하게 한번 굴곡이 싹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조형이라든가 굉장히 이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어깨 라인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각지게 쫙 올라가는 이 느낌이라든가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이 부분 곡선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볼륨감 있게 잘 된 것 같네요. 그리고 팔 부분, 특히나 어깨 안쪽에 이 빨간색 부분도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여기도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더라는 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 외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포인트 되는 부분들에 먹선만 넣어주는 상태고요. 진짜 다 분할되어 있어요. 이 지금 틈 있는 부분 이 내부도 분할이기도 하고, 이 어깨 안쪽도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겉에 외장이에요, 다. 그리고 조형이 참 이뻤던 게 이 팔인데, 잘 보면 슈트 특유의 느낌을 조형으로 잘 재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위에도 그렇지만 아래쪽도 이 조형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디테일들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팔 옆부분의 노란색, 이거 역시 파츠 분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나칠 수 있을 법한 이 하얀 색깔 외장 내부에도 파츠 분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골반입니다. 골반 역시 좀 놀랐던 거, 진짜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도 이 내부 색깔까지도 다 분할을 해줬다거나, 그리고 이 특유의 곡선이라든가 요것도 파츠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야, 여기까지도 다 분할해줬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잘 보면은 이 다리 사이부터 이제 골반 뒤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파란색이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도 보면 허벅지 외장만 하더라도 앞, 뒤, 옆에서 파츠가 3분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파츠 접합선이 안 보이게끔 해놨더라고요. 잘 보면은 여기 보이긴 합니다. 패널 라인처럼 되어 있는 파츠의 접합선이 보이죠. 뒤쪽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작지만 포인트 되는 이런 추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쪽은 좀 기계적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 기계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내는 게 바로 이 다리이죠. 아무래도 다리에 아예 대놓고 뭐 프레임 디테일 같은 거 들어있고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막 있고, 빨간색 포인트도 다 이거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요. 뒤쪽은 아예 대놓고 날개가 이 발목 뒤쪽으로 나 있는 것도 있고, 발은 뭐 두말할 거 없죠. 발은 뭐 진짜 로봇발인데 이 정도면. 발바닥 디테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잘 넣어줬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역시나 이 바깥에서 보이는 모든 색들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이게 조립 과정이 요런 플랫 부분도 여기 구역 하나당 이렇게 파츠 하나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부분 파츠 하나, 여기 하나, 뭐 반대쪽 마찬가지.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에는 레이저건이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등에 최대 무장이죠. 페르미온포가 아주 거대한 페르미온포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페르미온포 뭐 이렇게 당연히 탈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백팩 부분도 보면은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페르미온포를 앞으로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등은 이렇게 약간 더 볼륨감이 적죠. 그리고 허리 쪽에 장착하고 있는 이 탱크 부분도 보면은 이 아래쪽이 가동을 한다던가, 그리고 탈착도 가능합니다. 지금 겨드랑이 아래쪽에 이렇게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좌우에 핀을 탈거를 하고 뒤를 뺄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부분도 이 중간에 파츠 분할이 또 되어 있다던가, 그리고 옆부분에 빨간 색깔 포인트들 당연히 다 분할이 되어 있다던가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페르미온포 자체도 이 중앙에 다양한 관절을 이게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빼서 보는 게 편할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페르미온포는 볼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볼관절을 빼서 보면은 볼관절 자체에도 축이 있고 반대쪽에도 축, 회전, 또 축, 회전 뭐 여러 가지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진짜 다방면으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관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장 전개할 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무장을 전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좀 특징이겠고요. 이 페르미온포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솔테카멘의 최대 무장이기도 하죠. 한 방에 이 라담수를 일격으로 그냥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기도 한데, 탄수는 24발로 한정되어 있고 라담수에게는 유효 하나, 이 진짜 테카맨들에게는 단 한 발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냥 약간 테카맨들 가려운데 긁어주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제 원작대로 이렇게 바이저가 펼쳐진다거나, 여기도 역시 관절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움직여 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저 부분도 보면 디테일 꽤 신경 쓴 거 보이거든요. 클리어 레드 파츠,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다거나, 바이저 부분도 클리어 오렌지 부분이 되어 있다거나, 앞부분도 클리어 레드 파츠가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래쪽에 수납되어 있는 요 무장이죠. 무장이라고 해야 될까? 사실상 레이더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준다거나 슬라이드 기믹으로 더 뻗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멋진 부분 중 하나죠. 사용할 때야 레이저건을 빼서 이렇게 레이저건 전개를 해주고, 페르미온포 하단부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무장이기도 하죠. 이 레이저건 부분은 이렇게 장착을 한 채로 앞뒤로 슬라이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무장까지 다 살펴봤고 가동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머리. 일단 볼관절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빼거나 옆으로 꺾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고, 돌아가는 데는 약간 턱 부분이 어깨 쪽에 걸리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고개를 드는 거는 크게는 좀 아닌 것 같지만 숙이는 것도 기똥차게 숙여줍니다. 아무래도 뒤통수가 길어가지고 고개를 드는 거는 약간 한계가 좀 보이는 느낌이죠. 어깨 같은 경우는 앞뒤로 살짝씩 움직여 줄 수가 있고, 어깨 장갑도 별도 가동을 해줍니다. 이 상태로 어깨 자체를 밑으로 내리거나 들거나 이런 액션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움직여 줄 수 있고, 바깥 외장 움직여서 팔 움직이는 거라던가, 어깨 외장 자체는 어깨 장갑은 별도 가동도 되어 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이고요.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허리. 이 허리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축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무리 없이 돌아가 주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흉부가 숙였다가 펴졌다가 가능하긴 하지만 범위는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고요. 옆구리를 통해서 이렇게 좌우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윙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고요. 다음은 고관절. 생각보다 좀 타이트한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가동할 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다리를 앞으로 드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타이트합니다. 대신에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다리 드는 거 하나는 또 기똥차게 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옆으로 들 때는 이 허벅지의 외장 부분이 이 골반 쪽이랑 좀 닿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움직일 수 있기는 하지만 딱 맞닿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죠. 대신에 이렇게 살짝
뒤로 해가지고 다리를 벌릴 땐 더 벌려줄 수가 있습니다.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야 90도밖에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이 무릎 아래쪽 관절이 슬라이드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크게 굽혀질 수 있는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은 잘 보면 외장이 바깥쪽과 안쪽이 이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안쪽으로 꺾는 거를 조금 더 도와주는 형태인데 요것도 그렇게까지 많이 꺾는 편은 아니에요. 딱 접지가 나쁘지 않게 될 정도. 그리고 이제 발목 회전이라든가 발을 바깥으로 뻗을 때 이 발 앞꿈치가 움직여 준다는 거라던가 앞으로 굽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무릎 꿇기도 한번 해봤는데 역시 다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골반 부분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가 무릎 꿇기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포즈도 이 무릎 쏴 포즈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 꿇기는 또 중요한 포즈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 무장시켜주었지만 아무튼 뭐 처음 봤었던 리뷰에 처음 딱 등장시켰던 모습이 완전 무장 상태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무장이 없어요. 애초에 솔테카멘 1호기가 커스텀으로 개량되지 않는 이상 다른 무기가 따로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럼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레이저건 포즈를 취해볼까 하는데 이 팔에서 뺐을 때 조인트 있죠? 이 조인트는 접이식입니다. 수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숨겨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럼 펼쳐가지고 기본 손이 아니라 아까 초반에 소개했었던 이 동그란 조인트를 가지고 있는 손,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 레이저건 같은 경우는 손잡이에 홈이 파여 있습니다. 홈에 맞춰가지고 이 손바닥을 고정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레이저건을 들고 액션을 취해봤는데 스탠드에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이 레이저건만 놓고 보면 박력이 없어가지고 역시 바로 페르미온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르미온포 발사! 확실하게 그 포즈가 나옵니다. 깔끔하게 나오네요. 특히나 마음에 드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헬멧 쓰는 부분, 이 바이저가 딱 이 눈에 딱 맞는 이 느낌은 굉장히 이쁜데 보도록 합시다. 상체를 확대해서 봤을 때 느낌, 일단은 머리에 딱 제일 알맞게 딱 씌워지거든요. 고개가 좀 돌아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요 헬멧이 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볼관절인데다가 이제 크랭크 축까지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 포즈 잡는데 시선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딱 팔을 뻗어서 닿는 거리에 딱 레이저건이 고정된다던가 이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이번엔 바닥에서 딱 지상에서 페르미온포를 쏘는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솔테카맨은 굳이 따지면 비행 능력은 없습니다. 우주 활동 가능하고 수중 활동 가능한데 일단 그 대기권 내에 비행 능력은 없기 때문에 호버링으로 다니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지상에서는 대기권에서는 딱 이렇게 바닥에서 쏘는 게 대부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번엔 페르미온포를 무릎 꿇고 쏘는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무게중심 잡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페르미온포가 이제 오른쪽으로 굉장히 무게를 많이 주는데 무릎을 딱 꿇었을 때는 오른쪽이 좀 지지할 만한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딱 이게 공식 사진에도 딱 아마 요 각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무릎 꿇기 해서 전시하실 분들은 무게중심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즈는 그 과거 그 올림퍼스제 그 프라모델 박스아트 한번 따라해봤는데 당시 테카맨 블레이드 프라모델의 인기는 굉장히 좋았죠. 주인공, 이블, 뭐 블래스터. 근데 이제 소울 테카맨도 그때 프라모델화가 됐었는데 21세기에 이게 또 소울 테카맨 프라모델을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감회가 또 새롭네요. 어릴 적에 재미있게 봤었던 애니메이션, 재미있게 만들었던 프라모델, 이게 뭔가 이게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는 게 내가 두근두근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프시.